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전히 횡보입니다. 전혀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있진 않고요. 도미넌스 역시도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오늘 딱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분기점이 있을 수 있는 게 내일이 드디어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인데, 동결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다만 동결을 한 다음에 어떻게 말하느냐, 파월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금리에 대해서 인하를 좀 고려하고 있다던가, 좀 경기에 돈 풀기를 할 거라던가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오면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면 조금 이제 떨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어쨌든 큰 틀에서는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버티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일단은 좀 지키고 있고, 밑으로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내리는 것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그런 게 나오면 아마 이제 이 선 부근을 또 자극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계속 낮추는 식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도미넌스 상태들 보고 해도 이런 식의 그 쐐기 형태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위로 돌파가 나오지 않고 만약에 아래로 뚫린다면 그때는 도미넌스의 큰 폭의 하락으로 시장이 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아니고 위로 상승이 나오면 어쨌든 이걸 다 깨부시는 거기 때문에 또 한번 커다란 그 도미의 상승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더 큰 알트장 그렇게 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CG에 대한 사면이 공개만 안 되었을 뿐 조율이 끝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스테이블 정식을 발행을 했는데, 거기에 BSC 체인하고 이더리움 체인 두 군데에서 거기서 2.5밀까지 해서 두 번 발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랑 윈터뮤트에서 3대7로 분배가 돼 있다. 이런 거 보면은 어쨌든 사면이 공식화되고, 미국 내에서 본격적인 크립토 비즈니스와 생태계 구축, 은행과의 연계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승장이 끝났냐, 시즌 종료나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근데 글쎄요. 어쨌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시즌 종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그러한 공포들을 먹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는 추후에 코인에게도 매우 좋은 그런 시나리오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미국도. 물가도 어쨌든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 유동성을 보면 여전히 높죠. 굉장히 높은 상태로 있고,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도 좋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언제쯤 이 위험 자산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느냐, 그게 관건이고, 다만 이제 금이 너무 높아요. 근데 금이 코인하고 상관관계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보시면 금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딱 올라간 다음에 떨어질 때 코인이 좋은 움직임이 보였다가 다시 12월부터 계속 상승 추세에 오니까 다시 어떻게 되냐, 코인이 또 지지부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가 먼저 오른 다음에 이 추세를 끝내고 하락이 나오면 그때는 또 코인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선을 쭉 그어보면은 얘가 이 상승세기형을 위로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당분간 금이 좀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코인이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끝나고 얘가 또 이때처럼 빠지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또 비트코인으로 수요가 몰려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이 코인의 선반영 움직임을 선반영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이 오르는 게, 지금 당장은 얘가 오르면서 디커플링이 나는 형태로 보이는데, 나중에 되면 얘가 눌리면서 코인이 오르고, 그래서 끝으로 봤을 때는 모두 우상향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게끔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금리 결정 후에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랠리를 하느냐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팔이랑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에서는 계속 순유출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어쨌든 순유입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또 순유입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블랙록에서도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개월째 약정이 급감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진짜 사람들이 지루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지션을 정리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친 애들이 많이 청산이 됐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결제 약정이 감소가 나타날 때는 좋은 매수 시점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미결제 약정은 계속 올라갔다가 이제서야 좀 청소가 됐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청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막 급격하게 오를 때는 또 안 좋은 영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청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내부자 추정되는 주소가 비트코인 상승을 위해서 일부러 숏 포지션을 공개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반대 포지션을 롱 포지션을 또 잡아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숏을 유도하거나. 그래서 또 심지어 얼마 전에는 또 숏을 닫았어요.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는 좀 시장을 알고 있는 듯한 내부자 포지션으로 좀 가고 있기는 한데 이게 게임스탑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었지만 포지션을 좀 종료를 해서 어쨌든 별 이슈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다가올 FOMC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 유럽 기관의 86%가 암호화폐를 투자 중이거나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런 차트들을 보면서 도미넌스도 마찬가지고 테더 도미넌스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확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 빠질 듯 하면서 안 빠지고 그죠? 비트코인은 오를 듯 하면서 자꾸 빠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지루하고 힘들고 그런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새 이 선도 계속 연장이 되고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횡보가 추후에 얘가 오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쨌든 11월 말부터 따져보면은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죠? 근데 이때는 어쨌든 3월부터 거의 한 10월까지니까 한 7개월도 되니까 나름 이때와 이때 횡보들이 추후에 올라가게 되면 이 횡보가 이만큼 올렸고 이 횡보는 또 이만큼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만 버텨준다면 그리고 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의 차트를 만들고 빠르게 올라준다면 이게 이제 모양이 언제와 비슷하냐 그렇게 모양이 되면 이때처럼요. 우리가 부처빔을 맞고 지지부진하다가 그래도 이게 이런 모양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올라와 줬듯이 이제 그런 무빙들이 갑작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무빙들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또 한 곳에만 몰빵하고 있다 보면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100%로 손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최저점에서 또 버티다가 손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현금 비중은 필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비중도 필수다. 왜냐면 도미넌스가 여기서 떨어지면 좋은데 어쨌든 이 저항대를 계속 막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한 번 더 올라서 뚫었을 경우에는 어디까지 갔다가 떨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요, 여러분들.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기간들이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다 지루함을 느끼고 포기를 하는 개미들을 다 털고 그다음 여기서 또 매집을 고래들이 하면서 그리고 고래들 중에서도 내려놓은 고래들에 대한 손바뀜까지 진행하면서 그게 나중에 한 번에 응축이 돼서 나올 거다. 물론 이번에 코인이 어느 정도는 뭐 관심을 받고 그랬긴 하지만 사실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21년도에 느꼈던 혹은 17년도에 느꼈던 그런 장이었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트가 본격적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몇몇 알트들은 수혜를 받고 뭐 리플 같은 애들은 가고 그런 건 있었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도미넌스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이런 위치에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이 시기에서는 24년 뭐 25년 전부 다요. 그러면 이런 순간이 올 텐데 과연 그때는 어떤 식의 알트가 전개가 될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아직 우리는 기회가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주경 대표도 그렇고 시즌 종료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사이클론자들이 안 맞고 그리고 알트코인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틀리고 하는 것처럼 지금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즌 종료를 보는 사람들이 또 틀리는 그런 형태가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스탠스를 계속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장 움직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비슷한 말들이에요. 계속. 그래서 좀 바빠가지고 좀 일정이 좀 생기면 좀 영상도 쉬어가고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이런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시간 내서 요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좋아요, 구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정말 이런 순간들 항상 코인을 하다 보면 올 수밖에 없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기억을 잘 가지고 가서 상승장이 오거든 제발 많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익절하면서 분할하면서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린 현금 비중 얘기하고 분할 익절 얘기하고 분할 매수 얘기하고 하는 거 좀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